안녕, 지혜 한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RG 신한주 스페셜 코팅 제품입니다. 국내에서 프리미엄 반다이로 판매가 되었으며 판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사용 연령은 15세 이상이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립하는데 7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코팅 킷이기 때문에 따로 외장에 실은 작업하지 않았으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주에 소체가 1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 무장용 손이 한 쌍 결합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왼손, 편손이 1개, 주먹진 손이 한 쌍 들어가 있습니다. 주먹진 손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드 조인트에 있는 손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포션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저는 따로 결합하지 않았지만 손목 커버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 라이플이 1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레네이드 런처가 1개 들어가 있습니다. 쉴드가 1개 들어가 있습니다. 무장용 빔사벨이 한 쌍 들어가 있습니다. 빔 X가 한 쌍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에 결합하기 위한 조인트가 1개 들어가 있습니다. 풀 프론탈 피규어가 1개 들어가 있습니다. 빔사벨 이펙트 파츠가 한 쌍 들어가 있습니다. 빔 X의 고출력 이펙트 파츠가 한 쌍, 일반 출력 상태의 이펙트 파츠가 한 쌍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RG 신한주 하면은 소데스키 문양에 있는 금색 부분이 모두 색분할이 됐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 이번 스페셜 코팅 제품 같은 경우는 빨간색 부분 같은 경우는 반광, 크롬 도색이 되어 있고 그리고 흰색 파츠들에 대해서는 티타늄 피니쉬로 나왔습니다. 때문에 금장 부분의 색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코팅이 되면서 더욱더 장점을 극대화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데칼하고 스티커 이런 것들을 작업하지 않았는데 이미 코팅 상태가 상당히 준수하기 때문에 별다른 작업 없이도 이와 같은 멋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게이트 자국 같은 경우는 일부분 언더게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색이 기존 빨간색에서 그대로 코팅이 된 것이라서 크게 눈에 띄는 그런 게이트 자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꼽는다고 하면은 블레이드 안테나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티가 나지만은 그래도 반광 코팅이라는 화사한 느낌의 코팅이기 때문에 게이트 자국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장 외에 각 스러스터에 들어가는 노란색 색분할 같은 경우는 메탈릭 성형으로 이렇게 사출이 되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서 다른 금색 코팅이 된 이런 카츠랑 같이 코팅이 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메탈릭 성형으로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검은색 파츠들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검은색으로 나온 게 아니라 파티클 입자가 들어가 있어서 은은하게 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런 각도에 따라서 살짝 먼지가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근데 보시면은 금색깔로 이렇게 파티클 입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데츠키 문양에서 더 화사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백팩 부분을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얀색은 티타늄 피니쉬로 나왔고 그리고 스러스터 탱크에서도 이렇게 게이트 자국을 볼 수 있는데 보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흰색 파츠 위에 티타늄 피니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은색으로 따로 게이트 자국이 눈에 심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허용되는 수준에서 게이트 자국이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으로 봤을 때 무광, 크롬 빨간색과 그리고 티타늄 피니쉬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장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프레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프레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RG 신한주 프레임 같은 경우는 RG 마크2 어드밴스드 조인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어드밴스드 조인트에 각각의 관절이라던가 아니면 밑에 파츠들을 더 덧대어서 비율을 이렇게 늘리는 형식을 만들고 있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프레임의 경우에는 조금 기괴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실제 내부 프레임 파츠들을 조립을 하면은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서로 공존하는 그런 프레임 상태인데 팔뚝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리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프레임 상태가 꽤 준수한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팔뚝 아래쪽을 보시면은 안에 있는 이런 디테일들 전선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에 외장이라던가 몰드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디테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도 마찬가지로 프레임 파츠를 1개 덧대게 되어 있지만 하지만은 팔뚝이라던가 다리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RG 신한주에서 제일 큰 문제인 허리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상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리가 유난히 약한 이유가 너무 많은 관절 때문입니다.
기존의 어드밴스드 조인트에 있었던 관절 같은 경우 이미 하나, 두 개 관절로 해서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 둘, 두 개의 관절을 더해지다 보니까 허리에 있는 관절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오히려 킷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허리를 자꾸 뒤로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앞으로 고꾸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신한주가 혹평을 좀 많이 받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레임 모드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면 지금 보시는 대로 외장들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깨라던가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외장 파츠를 사용해야지만 안에 있는 파츠들을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프레임에서 좀 아쉽고, 그리고 등 파츠도 마찬가지로 백팩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홈에다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파츠 자체가 결합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뒤로 숙이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프레임 모드에서는 백팩을 따로 결합하지 않고 이와 같이 본체 프레임으로만 봤습니다. 조금 말이 많은 프레임이기도 한데 이렇게 프레임만 따로 보니까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무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무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드입니다. 실드 같은 경우도 보시는 대로 반광에 크롬으로 해서 색분할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실드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검은색 파츠에 이런 파티클 메라가 들어간 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드 같은 경우는 신한주에다가 타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안쪽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원형으로 된 그런 조인트와 그리고 위에 돌기가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조인트를 각각 한 개씩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밑에 있는 원형으로 된 조인트는 팔뚝에 결합하기 위한 것으로, 신한주의 외장에서 보시면은 팔뚝에 이와 같이 턱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턱 부분을 잘 맞춰서 이와 같이 해당 벌새를 걸어서 팔 부분에 실드를 결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실드를 결합시키게 되면은 살짝 실드가 뒤쪽을 향하게 되어 있고, 옆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팔 전체를 돌려야 된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깨 장갑에다가 결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전에 보셨던 원형 돌기 조인트를 사용해서 어깨에다가 결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깨 장갑 아래 부분에 있는 이 파츠를 위로 올려서 내부 프레임과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프레임 안쪽을 보시면은 안에 보이시는 이 원형 돌기에다가 맞춰 주시면 되는데, 맞춰주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팔에 걸었던 이 걸쇠를 위로 올려서 걸리적거리지 않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원형 조인트를 그대로 구멍에다가 잘 맞춰서 결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결합을 시켜 주셨으면은 다시 어깨 장갑을 내려서 정돈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시면은 실드가 옆을 보게끔 해서 이와 같이 신한주에 결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플입니다. 라이플 같은 경우는 먼저 신한주 손에 타지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 다른 프라모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무장용 손에서 안쪽 손가락을 분리를 해주신 다음에 이와 같이 분리를 해주셨으면 라이플 안쪽에 이와 같은 돌기가 있습니다. 이 돌기를 오른손 안쪽 손바닥에다 맞춰서 이와 같이 결합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손가락을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신한주 손에 빔 라이플을 결합시켜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빔 라이플 같은 경우는 손뿐만 아니라 디스커트에 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디스커트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작은 파츠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파츠를 돌려서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려주셨으면은 라이플을 디스커트 위에다가 결합을 시켜주시는데, 먼저 라이플 위에 있는 스코프를 제거를 해줍니다. 이와 같이 스코프를 제거를 해줬으면은 그대로 라이플 아랫부분에 이와 같은 구멍이 있고, 이 구멍을 아까 보신 스커트 뒷부분 조인트에 맞춰서 그대로 결합을 시켜주시면은 이와 같이 신한주 디스커트에다가 라이플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레네이드 런처입니다. 그레네이드 런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무장이 아니고, 빔 라이플 그리고 실드에 결합을 해서 보조 무기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빔 라이플에 연결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빔 라이플의 손잡이 앞에 있는 이 파츠를 내려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다음 아래에 있는 이 홈 부분과 그리고 그레네이드 런처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잡으신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있는 조인트와 그리고 아까 보신 슬라이드 부분을 결합을 시켜줍니다. 자, 이와 같이 결합을 시켜주셨으면 다시 이 부분을 닫아서 앞에 있는 구멍과 라이플에 있는 이 조인트를 같이 결합을 해주셔서 이와 같은 형태로 재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레네이드 런처를 빔 라이플뿐만 아니라 쉴드에도 결합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쉴드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가운데 이와 같은 공간이 남아있고, 이 공간에다가 그레네이드 런처를 그대로 결합을 시켜주시는데, 아까 라이플에 있었던 그런 홈들을 잘 보셔서 이와 같이 맞춰주셔서 결합을 시켜주시면 쉴드에 그레네이드 런처를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빔 X입니다. 빔 X 같은 경우는 손에 파지시켜주는 경우와 그리고 쉴드에 결합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먼저 손에 결합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손잡이 부분을 빔 X에서 뽑아서 분리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 옆에 있는 구멍들 중 제일 아래쪽 구멍에다가 결합을 시켜서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결합하는 방식은 좀 전에 보셨던 빔 라이플을 손에 결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되고, 별도의 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빔 X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이펙트 파츠가 있는데, 이펙트 파츠를 빔 X의 앞부분에 조인트 방향을 잘 확인하셔서 그대로 슬라이드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빔 X 같은 경우는 총 두 자루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빔 X끼리도 서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밑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조인트가 각각 존재를 하는데, 이 조인트를 서로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결합을 시켜주시면은 빔 X 두 자루를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 취향에 맞는 그런 모장 형태로 재현시켜 주시면 되고, 참고로 앞서 보셨던 일반 빔 X의 이펙트 파츠 외에도 고출력의 빔 이펙트 파츠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원래 있었던 빔 이펙트 파츠와 비교해 봤을 때 앞부분이 길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빔 X의 다른 이펙트 파츠를 결합시킴으로써 또 다른 형태를 재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빔 X 같은 경우는 쉴드에도 마찬가지로 결합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쉴드를 보시면은 아랫부분에 이와 같은 회색 파츠를 볼 수가 있고, 이 회색 파츠에다가 빔 X를 각각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연결시켜 주실 때는 오른쪽에는 구멍만 있는 파츠,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조인트가 있는 파츠가 있기 때문에 각각 조인트가 있는 빔 X는 구멍만 있는 오른쪽에다가 결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구멍만 이렇게 있는 빔 X는 왼쪽에다가 결합을 시켜주셔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 때는 빔 X 안쪽에 이와 같은 조인트가 있는데, 이 조인트와 같이 잘 맞춰서 빔 X가 따로 흔들리지 않고 이와 같은 위치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쉴드에 결합한 상태에서도 빔 이펙트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재현시킬 수가 있는데, 재현시키는 방법은 간단하게 양옆으로 벌려주신 다음에 가운데 조인트를 사용해서 빔 X를 돌려서 날을 위를 향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서 여기 보이시는 조인트와 빔 X를 잘 정렬을 시켜줍니다. 이와 같이 정렬을 시켜줬으면은 좀 전에 사용했던 고출력 이펙트 파츠들을 갖고 와서 이와 같이 결합을 시켜주면은 쉴드 액션도 따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빔사벨입니다. 빔사벨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와 같이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온전한 빔사벨 형태가 존재하고, 그리고 극중에서 실제로 빔사벨이 신한주 소매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현하기 위해 이렇게 소매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빔사벨의 끝에 부분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재현을 위한 형태이고, 실제로는 따로 이렇게 손잡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손잡이를 통하여서 빔사벨 액션을 재현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펙트 파츠도 이렇게 존재하니 결합을 해서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한주의 빔사벨 이펙트 파츠 같은 경우는 다른 건담들하고 다르게 김이 뿜어져 나오는 이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장은 여기까지 보았고, 다음으로 기믹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믹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주에 모노아이를 움직일 수 있는 기믹이 존재합니다. 머리 위에 커버를 잡고 분리를 하면은 이와 같이 열 수가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은 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핀을 잡고 돌리게 되면은 내부에 있는 모노아이를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콕핏의 해치를 오픈할 수 있는 기믹이 존재합니다. 먼저 가슴은 윗부분 소대치키 문양이 있는 파츠를 위로 올려주시고, 그런 다음 그 밑에 있는 사각형 파츠를 마찬가지로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가슴 아래에 있는 이 파츠를 내려주면은 이와 같이 신한주 콕핏 해치를 오픈해서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부에는 별다른 피규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RG 신한주 같은 경우는 허리의 힘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베이스 사용이 필요한 그런 제품인데, 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인트를 갖고 와서 신한주 다리 사이에 이 부분에다가 해당 조인트를 맞추신 다음에 뒤로 슬라이드를 해서 결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결합을 해주셨으면 액션 베이스 2번을 사용해서 여기 사각형 조인트에 연결을 해서 세울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G 신한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해치 오픈 기믹들이 존재하는데, 먼저 백팩부터 해서 백팩, 어깨, 사이드 스커트, 다리 양쪽에 있는 스러스터 해치 오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팩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스러스터 유닛을 위아래로 이와 같이 벌려서 프레임이 더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있는 스러스터 유닛들도 해치 오픈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유닛의 위아래 커버를 잡고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스러스터들도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와 같이 열어주셨으면은 가운데 빨간색 부분을 잡고 그대로 바깥으로 한번 뽑아줍니다. 그러면은 내부에 살짝 연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아래 모두 뽑아줄 수 있으니 이 부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스러스터 유닛의 위아래를 그대로 올려서 펼쳐주시고, 그런 다음 내부 빨간색을 잡고서 그대로 연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아래도 연장시켜줍니다. 그러면은 내부에 이와 같은 일부 프레임이 노출되고 크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어깨 같은 경우는 먼저 어깨 안쪽에 있는 외장을 위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내부에 회색깔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데, 이 프레임을 살짝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어깨 바깥쪽에 있었던 실드를 결합했던 파츠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려서 이와 같이 내부의 회색 프레임들을 노출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재현해 보면은 어깨 위를 먼저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프레임을 내려주신 다음에 어깨 바깥쪽에 있었던 장갑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는 프레임과 그리고 끝에 부분을 같이 잡고서 아래로 내려주시면은 이와 같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해치 오픈 기믹들과 마찬가지로 회색깔 프레임이 하나 더 보이는 것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안에 프레임과 끝부분을 잡고서 같이 내려주면은 이와 같이 연장이 됩니다. 다리 스러스터 같은 경우는 먼저 바깥쪽으로 살짝 올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을 같이 앞뒤로 펼쳐주시면은 이와 같이 확장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밑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뽑아주신 다음에 앞뒤로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뒤에 또 별도의 스러스터 커버가 있기 때문에 이 스러스터 커버들을 모두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해치에 대해서 열면은 화려한 그런 신한주의 모습을 재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기믹에 대해서 보았고 마지막 소감을 나누며 이번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감입니다. 이번 RG 신한주 스페셜 코팅 같은 경우는 장점을 제일 극대화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RG 신한주라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은 그런 제품인데, 앞서 보여드린 프레임을 RG 마크2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힘이 없는 그런 허리의 구조라던가, 그리고 무릎에 있는 파츠들, 발끝에 있는 파츠들, 이런 파츠들이 상당히 잘 빠지는 것이 정말 많은 단점을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번 스페셜 코팅 같은 경우는 그런 단점들에 대해서 따로 개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단점 대신에 장점을 더욱더 많이 부각한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단점에 대해서 조금 용인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지 않지만은, 지금 보시는 대로 이런 코팅이라던가 화려한 모습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면은 신한주가 따로 자립도 가능한데, 이 부분에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먼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참고로 허리가 항상 뒤로 넘어가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만들어 주실 때는 고관절 부분도 확실히 앞쪽으로 살짝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허리 부분이 뒤로 같이 넘어가지 않고 고관절과 함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살짝 있는 형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워주시면은 일단은 자립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자립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징하고 그리고 서 있는 부분이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RG 신한주 같은 경우는 PD 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점과 장점이 정말 명확하게 존재하는 kit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품을 구매하시려고 하신다면은 확실한 마음가짐과 그리고 구매 계획을 잘 세워서 구매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단점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제품이라 생각이 들어서 따로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프리미엄 반다이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해당 리뷰 잘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 지난번 영상부터 이번 영상 현재 시점까지 15분의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항상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저랑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리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한유바!
Swear I won't forget this, why do I regret this? In my mind reckless, thoughts are feeling endless. Sitting up, I'm breathless, anxiety's infectious. I feel so defenseless, betrayed and embarrassed. I hate being open, I hate being broken.